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몇몇 기업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미술 자체에 대한, 미술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의 미술시장 인사이드 그 에피소드 7번째, 요즘 이런 내용들로 핫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바람직한 아트테크, 미술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아트 앤 테크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1990년대 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투자 방식이고, 미술품을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재테크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20년 말, 최근이죠. 20년 말부터 30, 40 세대를 중심으로 폭넓게 유행처럼 번져서 관심이 좀 많아진 상태죠. 전통적인 미술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트나 NFT와 같은 현대 예술의 형태에도 적용이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그 관심의 대상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작 활동의 산출물, 제가 이걸 꼭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트테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술품, 말 그대로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은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죠. 창작자가 됐던, 갤러리가 됐던,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형자산이에요. 무형자산도 제가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무형자산 첫 번째는 저작 인격권이에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건 뭐냐면, 이 작품은 어떤 작가님이 몇 년도에 어떤 재료로 창작했습니다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캡션에 들어간 내용들이 있죠.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작품이라는 유형 자산 형태의 이 창작물도 하나의 인격을 갖는다라는 개념이고,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이 불가합니다.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 이제 창작자, 작가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 영원히 이 한 작품이 탄생하면 그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 그리고 무형자산의 두 번째는 저작 재산권이에요. 공표권, 공중송신권, 공연권, 대여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요거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나누어서 행사하거나 이제 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및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그래서 사실 무형자산 중에서도 제가 분류해 놓은 저작재산권은 갖고 있는 권리자가 창작자가 될 수도 있고요. 창작자가 거래를 했다 하면 그 대상으로 하여금 갤러리나 아니면 개인이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요걸 이해하고 나서 제가 좀 바람직한 아트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거죠.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해서 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결국엔 미술품 거래입니다. 미술품 컬렉팅을 통해서 심미적, 정서적 만족감을 좀 경험하시고 일정 기간을 소장한 후에 이걸 재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이거든요. 이 옆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1차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거래하시겠죠. 일반적으로 하면 갤러리나 아니면 아트페어나 작가에게 직접 또는 대한 공간에 작품을 소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시장을 통해서 내가 소장한 작품을 판매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양도 차익. 그러니까 미술품 가격이 더 올라갈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할 거고, 당연히. 근데 아니면 손실도 볼 수 있는 게 미술품에 대한 거래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부분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심플하게 미술품을 사고 소장했다가 재판매, 여기서 만약에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게 가장 일반적인 미술품을 통한 아트테크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경제적 이익, 그 두 번째 형태인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몇 년 전에는 미술품 조각 투자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소유권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조각 투자, 공동구매 이런 개념이 있었고, 고가의 미술품 소유권을 기준가를 책정을 하고 증권을 발행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한 주당 1,000원에서 10만 원 단위로 분할해서
청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나중에 소유권들 분할해서 막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재판매를 통해서 이 작품을 판매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예요. 요거는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 소유권의 조각을 갖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미술품 자체를 뭐 가져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야. 근데 내가 조각 투자를 들어가서 한 10,000원치의 권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10,000원치를 어떻게 가져갈 수는 없는 개념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 미술품의 소유 권한을 이제 하나의 상품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조각 투자에 대한 뭐 판매 개척은 사실 뭐 열매 컴퍼니인 거죠. 최근에는 뭐 사실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마련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STO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뭐 이 권한을 주고 사고 파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는 거고, 현재는 조금 아직 제도적 기반들이 덜 이제 완벽한 상태라서 지금 다시 발행을 했다가 멈춘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홈페이지 뭐 열매 컴퍼니나 아니면 아트앤 가이드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술품 대여예요. 대여 형태는 공중송신권이나 대여권이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작을 하게 되면 그 작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권한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 무형자산 두 번째 개념에 들어가는 뭐 대여권이나 송신권 이런 것들, 뭐 작가가 만약에 이걸 따로 판매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뭐 작가가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을 가져간 이후에 그 소장자가 이런 권한을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어딘가에 이제 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권한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실제 유형 자산인 작품을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소장자에게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간의 장식 또는 기획 전시를 위해 미술품 소장자로부터 작품의 대여를 통해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불한다. 뭐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이제 몇 년 전에 롯데뮤지엄에서 했던 장미셸 바스키아 이런 전시할 때, 바스키아는 지금 현존하지 않죠. 돌아가셨죠. 뭐 그런데 바스키아의 작품들은 뭐 재단이 갖고 있기도 하고 개인이 갖고 있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분들이 갖고 계신데, 뭐 당연히 전시를 크게 기획하려고 하면 빌려와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고흥군에서 2024년 11월에 청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전시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갖고 있는 이제 청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대여해 와서 전시를 했고, 뭐 이런 대형 전시를 할 때는 실제 이런 작품을 빌려오면서 그 대여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어느 공간에 뭐 방송을 찍던 뭐 영화를 촬영하던 뭐 공간을 좀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작품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공간을 자체를 빌린 경우도 있는데, 공간을 빌릴 때는 당연히 공간 사용료를 지불하겠죠.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공간에 작품을 빌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작품에 대한 대여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술품을 소유하고 소장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형태의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비일비재하진 않아요. 사실 어떤 작품들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들 아니면 사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으니,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해서 기업 수익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건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단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이슈들도 요 구조를 좀 꼬아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그만큼 내가 어떤 작가를 소장할 때 이 작가가 대작가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애초에 대작가의 작품을 소장을 하면서 나중에 저 이거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만약에 렌탈할 때 이런 거 말씀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앞에서는 소장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었고, 창작자가 만약에 이거를 이 권한을 따로 판매하지 않았다면 2차적 저작물 활용 이런 부분인데, 미술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뭐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어떠한 뭐 상품을 만들 때 이 디자인을 작가님의 작품으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저희랑 협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작가님 뭐 작품 이미지를 좀 차용을 할 테니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한 번에 해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두 번째, 작가님 저희가 지금 뭐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고 해서 계약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 말고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나오는 뭐 매출액을 일부를 쉐어하는 건 어떨까요? 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예술에 관련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이거 보면 뭐 시각 예술이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뭐 패션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뭐 저는 앞으로 요런 비즈니스로 더 확장이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유망 작가 막 고민할 때 이 작가의 작품 이미지가 어떠한 다른 형태로도 활용될 수 있는지 이런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고, 앞으로 미술에 대해서 저는 미술 창작품, 창작자들이 뭐 더 확장할 수 있는 뭐 장르 또는 섹터는 결국엔 디자인 영역으로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앞에서 보여준 이제 아트테크의 유형은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뭐 가장 일반적으로는 내가 안목을 가지고 작품을 한 점 이제 소장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이 작품을 재판매해보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이런 것들이 저는 아트테크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의사항 꼭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 미술 시장은 유행에 따라 변화가 정말로 심한 것.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미술품에 대한 안목 또는 작가에 대한 안목을 기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이제 뭐 돈을 벌 수 있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하물며 뭐 정말 큰 증권사에 저희가 위탁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보면 뭐 손실이 발생하고 어느 시점에 보면 수익이 발생하고, 뭐 사실 완벽한 투자라 개념이 없죠. 부동산은 뭐 결국에는 과거에서 봤을 때 뭐 현재로 보면 뭐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결과치만 보니까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미술품도 그런 관점에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처럼 어떤 걸 투자할 때 공부하시잖아요. 미술품도 공부해야죠. 작가 공부해야죠. 작품도 공부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의 이런 공부를 도와주거나 파트너로 존재하는 사람들 있죠. 갤러리스트, 그리고 큐레이터, 뭐 이런 관련된 분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을 잘 가지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미술 관련 아트테크를 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영역이 아닐까 싶고, 또 이거는 미술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높아져도 시장 가격은 그 시점의 최대 가격이라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요거 참고하셔야 돼요. 내 작품이 내가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갈 것 같죠. 어느 시점인지도 중요하고, 그 작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중요하고, 그 작가 플러스 그 작가의 파트너들이 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도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한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투자라는 말을 붙일 때 우리는 완벽한 수익 100% 보장 이런 개념은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트테크 뭐 관련돼서 조금 언급을 해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몇몇 기업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미술 자체에 대한, 미술품 자체에 대한 불신을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부동산 시장은 훨씬 더 사기가 많고 다른 영역은 더 많아요. 미술은 단지 몇 기업밖에 없었고, 그 아트테크를 주창하는 기업들이 몇 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좀 큰 존재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 절대 미술품은 돈이 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드리는 거라서. 하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사람 공부해야 되고 작품 공부해야 되고, 그게 조금 더 내가 좀 편하게 한다면 좋은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저는 뭐 이런 걸 꼭 추천드리니 미술 돈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